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계속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 용도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곤충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곤충 사육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는데, 규격에 보시면 먼저 이제 총 6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는 곤충 사육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계획. 그리고 2장은 곤충 사육 환경을 설정하는 것. 3장은 곤충 사육 시설의 설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해도 만족치 못할 정도로 한 20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근데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몸소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곤충 먹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곤충의 충 관리, 해충이 되겠죠. 응애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버섯 굴파리하고 가장 문제가 이제 응애인데, 이런 놈들을 처리라고 하는 좀만 방제를 하는, 그리고 그 다음 질병 관리,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육 기준이라고 하면 솔직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기준이란 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육 농가별로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사육실을 확보를 하고, 이 사육실 안에 이제 선반이라든지 안에 내용물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준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이제 사육실이 30평이다 하면 준비실은 여기에 10분의 1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3평 정도는 준비실로 있어야 돼요. 이 준비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임시적으로 사료를 보관하는, 임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사료를 줄 거 여기에 보관할 수도 있고, 성충 사료,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도구들, 이제 작업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여기 두고 하는 곳이죠. 이 안에서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발효실, 사료 유충실은 어디 있냐면 유충 발효실이죠. 발효실은 따로 이제 그 앞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근처에 있는 게 좋죠. 그럼 좀 떨어져 있다면 레일을 깐다든지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사료가 이쪽에서 제조가 된다면 여기 이제 사육실이다 하면 이 반대쪽에 그 분변 똥을 처리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똥도 지금 일일이 마대에 담아서 통에 담아서 이렇게 붓고 하는데, 이 똥을 버리다 보면 이제 병에 걸린 애들이 간혹 같이 버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높이가 같다든지 하면은 덮어 놓지 않으면 바람 불면은 씩 날려서 이런 데 다 갑니다. 그래서 항시 좀 낮은 곳에 위치를 시키고, 병이 든 게 있으면 적각 소각 제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기본 원리만 아시면 이제는 곤충 사육은 이제 실습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곤충 사육에 앞서서 곤충에 대한 사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육 계획은 사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사육 규모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이 질문하십니다. 교수님 몇 평 해야 됩니까? 이러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 일단 이제 어느 규모로 하실 거냐, 투자비를 얼마나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처음에 스타트는 한 통에서 시작하시라고 합니다. 한 통, 성충 상자 한 통에서 실습을 해보시고 거기서 한 최소 6개월 정도 기술을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뭐 10평을 하시든 20평을 하시든 30평을 하시든 규모를 확장하시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곤충을 사육하기에 앞서 대상 곤충 종을 뭘 할 거냐, 흰점바위 꽃무지를 할 거냐, 장수풍뎅이를 할 거냐, 미름을 할 거냐, 뭐 딱 결정, 메뚜기를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대상곤충의 생리생태적 특성에 대한 조사, 대상곤충의 사육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사육곤충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곤충이 항온동물이냐 변온동물이냐, 몇 도씨 온도를 좋아하느냐, 수분이 어느 정도인 게 좋느냐, 그리고 환기는 어느 정도 시키는 게 좋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육곤충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전에 그래서 검토하고 곤충의 대량 사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해보시고 늘리라는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처음에 이제 계획을 무리하게 잡아서 시작했다가 이거는 생물이죠, 그죠? 정치가 생물이듯이 이 곤충 사육도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잘못 관리하면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까지 이제 곤충 10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하면서 뭐 속된 말로 돈 많이 날렸습니다. 뭐 수억 날렸습니다. 수억 날렸다니까 안 믿으신 분 계시던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온도 관리입니다. 온도를 지나치게 높게 또는 낮게 급격하게 변화를 시키다 보면 병에 걸리고 어떤 데는 싹 다 죽어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그 당시는 한 마리에 1,000원, 1,500원 할 정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초창기는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뭐든지 뭐 대가를 수업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느 단계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뿐만이 아니고 건조 과정도 매우 중요하고 절식 관계, 그 다음에 가공,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간단한 교육으로 쉽게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죠? 수업료를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하고 계신 분들한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곤충은 종에 따라 또는 충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생태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활을 하죠. 예컨대 장수풍뎅이 애벌레의 시기는 충분히 부숙된 낙엽이나 퇴비를 먹고 거수의 생활을 하지만 성충이 되면 나무 수액을 즐겨 먹죠. 대체적으로 참나무 수액을 주로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비류의 대부분은 식물의 꽃에서 꿀을 빨립니다. 그러나 왕호색 나비와 같은 대형 나비는 나무 수액을 먹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애들은 대체적으로 수액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 못 드린다는 거죠. 물론 나비 애벌레들은 그 먹이가 더 다양해서 식물의 잎, 꽃, 물론 진딧물과 같은 육식성 먹이를 먹는 바둑돌부 전나비 애들도 있다 하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먹이 환경은 곤충이 생태계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끝없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곤충을 대량 사육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곤충의 다양한 먹이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먹이를 찾아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곤충 사육 계획을 수립함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먹이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선한 식물의 잎을 먹이로 하는 나비를 대량 사육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도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요즘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혼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중금속 오염이 덜 된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는 원료가 가장 중요하죠. 원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방법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원료를
본인이 농가 개인이 이렇게 생산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다른 분들하고 함께 어떤 분들은 원료 생산하는 분, 그 다음에 또 사료를 만드는 분, 또 공급하는 분 이렇게 같이 조인해서 하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곤병이 사육하다가 남은 그 소위 분변 찌꺼기죠. 이런 애들은 또 사료가 아니고 그 비료로 유기 비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순환 체계가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이거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규격 면에서 보면 아메리카 동해등이 하는 이런 애는 가로 60, 세로 40, 그러니까 길이 60, 폭 40, 높이 15cm. 요게 보통 이제 두부 상자가 요 정도 돼 있죠. 그죠? 크기의 사육 상자에 한 5천에서 10,000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것이 적당하다. 사슴벌레의 경우는 애벌레는 850cc 크기, 그러니까 그 1리터 조금 안 되죠. 그죠? 요 버섯 재배용 정균 병에 애벌레를 한 마리씩 분리 사용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사슴벌레는 서로 싸우고 뜯고 문제가 된다. 밀사하면 문제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성충의 경우에도 체란용은 한 쌍씩, 그죠? 알 낳는 거는 한 쌍씩 넣고, 개체 사육 시는 한 마리씩 사육한다. 그죠? 그러니까 체란용은 이제 알을 받아야 되니까 한 쌍씩 넣어주고, 개체 사육할 때는 한 마리씩 사육하는 것이 좋다. 각각이. 그 다음에 성충의 경우에도 체란용은 한 쌍씩, 그죠? 그 다음에 개체 사육 시는 한 마리씩. 사육 용기별 개체수와 밀도가 결정되면 사육 시설에 따른 사육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마리 한 마리씩 한 쌍씩 뭐 이렇게 하지. 이거는 종균병에 넣어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사슴벌레가 비싸기 때문에, 그죠? 요한형으로 한 마리 뭐 3,000원, 2,500원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팽이버섯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다단식으로 높이 한 30m 되는데 한 뭐 100층, 뭐 50층 이런 식으로 재어서 자동으로 착착착 옮겨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대량으로 하면은 이게 뭐 사실은 코스트가 많이 안 들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높이 보통 2m 50입니다. 2m 50 높이에 이게 높이가 30cm 하나가 잡는다면 많아야 8층이죠. 8층 해서 이게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경기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곤충 사육시설은 노지, 초기에 노지에서 했지만 지금은 시설하우스를 주로 한다든지 요즘 뭐 판넬이라든지 또는 뭐 하고 있습니까? 판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컨테이너 박스 상자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노지 사육은 지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위험성이 있고 잘못하면은 어디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은 가능하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세면 콘크리트로 하십시오. 뭐 이것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물 청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육 규모는 너무 과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자기 포지션이 자리가 없으면 서로 싸움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많이 차죠. 그러면 통풍이 제대로 안 되면 얘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잘 안 크기도 하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적정 사육 밀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설에 관해서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육 목적에 따라서 규모를 정하고 먹이와 시설이 준비되면 곤충의 사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육을 진행하기 전에 방법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한 사육 기술을 완벽히 숙지하고
환경관리를 포함하는 관리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사육된 곤충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육 과정 및 사육 후에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사육 환경 설정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